VA 에크모를 시행하는 동안 히모다이나믹 그 이펙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크모 회로를 통해서 이 아트리알 시스템에 이제 직접적으로 혈액을 이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VA 에크모는 네이티브 하트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제 심장 출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크모와 그 네이티브 하트에서 이 출력되는 심장이 이제 그 합쳐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심장 출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에크모를 운영하는 동안에 이제 심장과 폐로 가는 혈액을 이제 우회를 시키기 때문에 이 RA에서 이 캐놀라가 RA까지 그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드레인되는 혈액을 이 캐놀라를 통해서 이제 엑스트라 코프리알을 거쳐서 다시 이 피모럴 아테리 이제 환자에게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우회를 시키기 때문에 이 RA에서 이제 RB로 가는 이 혈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프리로드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 이 심장에서의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RB에서 이 풀모나리 아테리를 거쳐서 이제 폐를 거쳐서 이제 LA로 들어오게 되고, LA에서 이제 LB에서 이 방출되는 그 혈액량이 여기서 드레인되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RA에서 드레인되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는 이제 당연히 펄스타일에서 이제 non 펄스타일 플로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의 기능이 있다면, 뭐 심장의 펄스가 뭐 이런 식의 그 펄스를 보인다 그러면 이 펄스타일에서 non 펄스타일은 뭐 거의 이렇다는 소리인데, 그 심장의 기능이 있다면 이거보다 낮은 상태의 펄스의 그 파고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비너스 리턴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에크모는 이 CPB와는 다르게 이 리저버가 없습니다. 리저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이 센트리퓨갈에 다이렉트로 캐놀라가 연결돼서 이 RA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너스 리턴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체액량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런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이제 에크모 플루의 흐름이 이 레프트 벤트리클의 흐름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는 증가를 하게 되는, 아까 이 말이랑 좀 비슷한 말인데,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VA 에크모는 이 회로를 통한 옥시젠의 이 컨텐트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블러드 플로우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시스테믹 옥시젠 딜리버리가 증가하게 되고, 이 시스테믹 블러드 프레셔를 이제 향상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이제 늘어난다는 소리인데, 심장 LV의 기능 자체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에 이제 그 심장 기능이 그 LV의 그 머슬 자체가 기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많이 늘어나질 않아서 결국에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 유튜브에 보면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면 이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체액량 자체를 늘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혈압이 LB의 출력이 떨어져서 혈압이 낮다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이 혈압이 낮다는 이유는 볼륨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볼륨을 늘리는 방향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콩팥의 소듐의 자체를 다시 재흡수를 시켜서 이 혈관 안에 이 소듐의 농도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고, 소듐이 이제 높기 때문에 혈관 안에서 혈액량 자체는 증가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LB의 박출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물이 이제 혈관 안으로 당겨져 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 넘쳐나는 물이 다시 간질액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간질액 쪽에 빠져나가서 이제 그걸 부종으로 그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스테믹 블러드 프레셔를 향상을 시키게 됩니다. 에크모를 이제 운영을 함으로써. 왜냐하면 심장에서 나가는 볼륨, 그 카디악 아웃이 적었지만 이제 에크모 자체에서
그 RPM을 통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블러드 프레셔도 이제 향상이 되게 되는 거고, 이제 VA 에크모를 운영하는 동안에 이제 랩트 벤트리클에 이 앱트로드를 증가시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제 에크모를 운영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드럭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바소프레신부터 시작해서 뭐 네피네프린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져 있는 이 혈압 자체가 이제 시스테믹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뭐 에크모에서 늘어나니까 이게 벤트리클 이제 앱트로드를 더 증가시키는 이런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의 저하로 인해서 이노트로픽 드럭의 과다한 사용과 합쳐져서 이제 앱트로드를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지만, 이 마이오카디움은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로드가 감소를 하죠. 왜냐하면 RA에서 이미 캐놀라를 통해서 드레인을 시켜서 RB로 넘어가는 볼륨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이 프리로드가 감소하고 이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오카디움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앱토로드가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심근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크모가 운영되는 상태에서는 이 사용되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이노트로픽 드러그는 거의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끄는 것이 좀 더 이제 앱토로드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마이오카디움 회복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에크모 플로우의 증가를 통해서 이 앱토로드의 증가를 시키고 이 프리로드를 감소시켜서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회복을 이제 도와야 합니다. 결국에는 CPB와 에크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CPB와 이 에크모에서 공통적이라고 하면 이 환자의 블러드 프레셔는 결국에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CPB나 에크모에서의 카디악 아웃풋은 결국에는 이제 펌프에 이제 분당 들어가는 이제 관류량일 겁니다. 그래서 펌프의 또 이 분당 관류량은 결국에는 이제 RPM을 이제 상승을 시켜서 이거를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혈압의 유지는 이 펌프의 플로우에 의해서 유지를 꼭 먼저 해놓고, 만약에 충분한 플로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 혈압이 원하는 혈압보다 낮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약을 써볼 이제 어떤 그런 찬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매니징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에크모 운영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산소 공급과 이제 산소 소비의 이제 비율, 이게 3대1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3배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에크모에서의 변수와 이제 환자의 변수를 조정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 에크모에서도 산소를 공급을 해주지만, 이 네이티브 이제 뭐 하트라던가 뭐 이 렁을 통해서도 이 산소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을 해서 이제 이 3대1 이상, 최소 3대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뭐 이 그래프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상이 A라 그러면 뭐 이게 넘어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산소량이 증가한다고 뭐 DO2가 이게 증가를 한다고 해서 뭐 더 많은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거보다 떨어진 이 B나 아니면 C, 이 2대1 이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엑소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최소한 이 B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나 이거 뒤에서 또 나올 텐데, 3대1 이상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이제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에크모의 변수와 이제 환자의 변수를 이제 조정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조정에 관련돼서는 결국에 심장의 기능이 이 어느 정도가 살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렁의 기능이 이 어느 정도가 기능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이 환자 측의 변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이제 어떤 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환자에게 필요한 이제 메타볼릭 레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덜트의 경우에는 이 정도 3에서 4cc 이제 분당 킬로그램당 이 정도를 유지를
이 장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공급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크모에서 뭐 심폐기도 마찬가지인데 CPB도 마찬가지인데 이 드레인 자체가 안 되면 이 수술 자체를 진행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수술 자체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CPB에서 드레인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플로우를 줄여서 어떻게든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플로우 자체를 낮추게 되고 드레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플로우를 낮추게 되고 플로우가 낮다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조직에 이 산소가 공급 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에크모에서 이런 상태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혐기성 대사가 진행돼서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진행을 할 겁니다. CPB도 마찬가지고 뭐 에크모도 마찬가지고 CPB보다는 에크모에서 더 이제 그 드레인 관련돼서 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리저버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토탈 퍼퓨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파셜 퍼퓨전이냐 이거에 대한 또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에크모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드레인지 캐뉼라와 이제 이 퍼퓨전 캐뉼라를 적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일례로 드레인 캐뉼라, 비너스 캐뉼라는 드레인 시키는 캐뉼라 25%인데 아테리가 뭐 17이라든가 뭐 15%라든가 15프렌치라든가 이렇게 너무 그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작게 들어가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캐뉼라에서도 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프레셔 로스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가 있고 이게 프레셔 이제 로스인데 보통 캐뉼라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플로우가 증가할수록 프레셔 로스는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프레셔 로스가 이 자체 캐뉼라에서 형성되는 이 프레셔 로스가 이 100ml 머큐리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ml 이 캐뉼라 자체에서 형성되는 캐뉼라 자체에서 형성되는 이 프레셔 로스 그래프가 100ml 머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센트리퓨갈이라든가 이런 펌프를 통한 거와 이 라인과 옥시네이터와 이런 압력을 합치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이 프레셔 로스가 이 옥시네이터에서도 프레셔 로스가 있을 것이고 이 라인에서도 프레셔 로스가 있을 것이고 가장 크게 그 프레셔 로스를 받는 거는 이제 캐뉼라의 사이즈입니다. 캐뉼라의 사이즈와 이제 랭스입니다. 랭스. 이 길이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길이도 있지만 이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너무 작게 사용하게 되면 이 프레셔 로스를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 젯 플로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캐뉼라 자체가 너무 작게 되면 이 프레셔 로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전단에서 혈액이 이제 리인퓨전 되는 동안 이 젯 플로우가 형성이 돼서 이 혈액 손상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뭐 가장 흔하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린 아웃풋에 이제 헤마추리아일 텐데 이런 것들을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엔 드레인 자체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캐뉼라 이제 드레인 시키는 캐뉼라와 이 리인퓨전 해주는 캐뉼라를 이제 적정한 사이즈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외국에서 사용하는 플로우에 대한 캐뉼라에 대한 이런 차트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이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사이즈와는 이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캐뉼라 안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지금 이제 회사에서 에크모 전용으로 나오는 마켓에서 나오는 캐뉼라가 있고 아니면 이제 심장수술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캐뉼라가 이제 있는데 이 캐뉼라 사이즈만 봐도 이제 외국 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크기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선택사항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캐뉼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사용하는 걸 보면 이제 상당히 작은 캐뉼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왜 이렇게 작은 캐뉼라를 사용하냐고 뭐 여쭤본 적도 있는데 이게 잘 들어가서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관이 쉬워서 삽관이 원활하게 잘 들어가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대답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산소 전달입니다. 산소 전달, 조직의 산소 전달. LV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산소가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BO2는 더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비율 자체가 2대1 이하가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이거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산소 전달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인도 잘 돼야 되고, 결국엔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산소 전달입니다. 산소 전달. 그래서 이제 전체 관류량 이제 설정에 있어서 이 네이티브 렁 펑션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토탈 퍼퓨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뭐 네이티브 렁이 좋다면 토탈 퍼퓨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뭐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심장 기능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 에크모 플로우를 다 100%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토탈 퍼퓨전은 거의 이제 그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심근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뭐 20% 이하라던가 심장이 이제 그 웨이브가 거의 펄스가 거의 나오지 않고 뭐 가끔 한 번씩 낀다던가 뭐 이런 식의 환자들이 이제 에크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최대한 그 토탈 퍼퓨전에 가깝게 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뭐 80kg의 큰 이런 septic 환자의 경우, septic 환자들은 아시겠지만 이 산소 뭐 그래프도 보여드렸지만 이 정상이라고 그러면 septic 환자들은 더 높습니다. 2배 가량 거의 산소 소모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300cc 이상 분당 O2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5리터 이상의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를 가진 이제 옥시네이터가 이제 필요할 겁니다. 보통 이제 옥시네이터의 그 어덜트에서 보면은 그 보통 옥시네이터의 그 BSA가 2.5 정도 되는데, 2.5의 그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를 보면 거의 한 7,000 정도 됩니다. 7,000ml 분당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분당을 했을 때는 이제 100% 이 정도까지는 100%의 산소를 이 조직에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이티드 플로우라는 어떤 그래프가 또 있는데, 각 이제 회사의 그 옥시네이터 관련돼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 옥시네이터의 이제 BSA와 그 다음에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가 나오게 되고 또 맥시멈 플로우라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봐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환자가 그 어느 정도 플로우까지 이 100%의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대부분 어덜트도 이제 종류가 워낙 그 옥시네이터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꼭 그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아의 경우에서는 옥시네이터가 더 다양하죠. 다양해서 그 옥시네이터마다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가 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에서 사용하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 RX05, 요즘에 FX05, 뭐 그다음에 뭐 메드트로닉의 뭐 이거는 이제 테르모, 이제 메드트로닉에도 뭐 픽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뭐 마켓도 있고 뭐 소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레이티드 플로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알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결국에 중요합니다. 결국엔 카디악 아웃풋과 연관이 되는데, 카디악 아웃풋은 결국에는 이 산소를 100%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된 거고, 이거는 결국에 이제 옥시네이터의 BSA에 따라 이제 이 백산소를 공급해주는 양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 BSA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얼만큼의 레이티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맥시멈 플로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환자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상태에서 카디악 아웃풋보다 적은 그 레이티드 플로우를 가진 옥시네이터를 사용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산소의 부족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어덜트 사이즈에서 그럼 대부분에서 5리터 이상을 유지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뭐 옥시네이터, 뭐 PLS는 이렇게 마름모코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뭐 2.5에 7,000까지는 다 7,000ml 이상 뭐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비너스 드레인이 잘 돼서 순환이 된다면 이 정도 이거에 이 산소량을 공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삽관된 캐뉼라의 크기가 이제 혈액을 이제 드레인 시키기에 충분하고 맥시멈 플로우에 도달을 했을 때, 즉 이제 토탈 바이패스에 도달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랩트 벤트리클은 이제 넌 펄스타일 플로우를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RA에서 이제 SBC 쪽에 캐놀라가 들어와서 이제 RB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RB에서 이제 풀문화 아테리를 거쳐서 이제 렁을 거쳐서 이제 LA로 혈액이 유입이 되고, 이제 LB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에올타에서 이게 빠져나가겠죠. 예. 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RA에서 이제 드레인 얼만큼 양 자체를, 만약에 80%가 드레인이 된다, 그럼 20%는 들어가게 되고 결국엔 돌아서 여기서 20%가 이제 이젝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100%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양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empty beating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empty beating 상태가 되면서 이 LB에서 짜주는 혈액량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콜레터럴 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박출은 가능하겠지만, 심장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에크모가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이런 식의 이제 플로우를 보인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펄스가 이런 식의 60회 정도, 하트레이트가 60회 정도 한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펄스를 보인다고 하면, 이런 파형의 펄스를 보인다고 하면, 만약에 에크모 상태에서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가 된다, 만약에 100%까지 가능하지는 않지만 100%까지 플로우를 가능한다, 그러면 어떤 식의 파형을 보이냐면, 이 중간에 한 번씩 뛰게 된다, 이렇게 펄스를. 그러니까 심장에 계속해서 볼륨이 차지 않다가 엠프티 비팅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콜레테럴이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한번 이젝션 할 수 있는 그런 볼륨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젝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젝션을 하게 됩니다. CPB에서도 이제 위닝 단계에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펄스가 이런 식의 보인다고 하면 어느 중간에 한 번씩 뛰고 좀 가다가 다시 또 펄스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 정도까지는 empty beating 상태에서 볼륨이 어느 정도 어디에서 유입이 되면서 펄스를 한번 이 LB에서 이젝션이 돼서 펄스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심장 안에 결국에는 볼륨 자체가 많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에크모 상태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empty beating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환자의 프리로드 자체를 줄여줘서 이 심근의 이제 회복을 돕는 이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넘펄 스타일 플로우를 나타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쉬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데, 주기 때문에. 만약에 심장이 안 돼서 넘펄 스타일이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드레인 자체가 잘 돼서 결국에는 관류량이 잘 돼서 이런 펄스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건 좋은 겁니다. 에크모에서 이제 환자 회복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코로나리라던가 non-펄 스타일이면 아시다시피 이제 에올타가 이렇게 이제 심장에서 에올타가 이렇게 나갈 때 non-펄 스타일이라면 에크모 플로우가 여기까지 밀고 들어올 겁니다. 이 플로우가 이 피무랄 아테리에서. 그러면 코로나리도 이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고,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도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LV의 empty beating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에크모의 회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에크모 운영에서 CP가 다르게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 기능이 이제 있을 경우 에크모 운영에서 이제 벤트리클의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이 혈액을 박출할 수 있도록 또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30%, 20% 정도가 박출을 할 수 있다, 환자의 기능이 있다 그러면 20% 정도를 박출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는데, 그러기 이제 토탈 플로우에서 플로우를 좀 감소를 시켜서 이제 펄스 컨티어를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펄스가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심장의 기능이 있는 상태면 뭘 해도 환자가 회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아예 너무 많이 펄스 자체에서 펄스를 유지를 해주지 않으면 이 LB라든가 이런 데서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이 LA라든가 LA에서라든가. 그럼 이제 이 클럽 포메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박출을 해주는 게 이 환자한테 또 오히려 이 심장 안에 어떤 그런 클럽 포메이션들을 형성시키지 않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박출하는 정도의 박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를 유지를 해줘요. 너무 많이 이제 프리로드를 증가를 시켜서 20%만 감당할 수 있는 볼륨보다
더 많이 이 박출을 하게 한다면 결국엔 또 심근에 또 그 심근이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조절을 해서 그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 레프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없다면 이제 기능이 없다고 하면 이제 결국엔 말씀드렸지만 이제 컬러테랄 플로우들 뭐 아지고스라든가 뭐 데베시안 베인 등에 의해서 LA라든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LB로 이 혈류들이 이 LB에 거의 이렇게 정체가 되면서 이제 클롯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벤팅을 꼭 해줘야 됩니다. 뭐 벤팅 시스템을 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열고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심장을 열고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RA를 통해서 이제 인위적인 ASD 자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테타를 LA에 ASD를 그 septum을 뚫어서 LA에다 카테타를 위치를 시켜서 이제 이게 드레인을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심장 안에서 정체가 되지 않도록 LA라던가 이 LV에서 정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팅을 위한 시도를 이제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